지난 토요일 날 주말이라 집에서 편안하게 신문을 받아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중국이 2분기에 0% 성장을 했습니다. 0.4%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성장이 그야말로 0%로 주저앉았다. 석 달 사이에 1분기에 4.8% 성장을 했는데 2분기에 0.4%가 되었다. 중국에서 0.4%라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2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4원이 하루 만에 급등했고요. 전문가들은 1350원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연말에 이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요,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자,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중국의 지금 0%대 성장. 자, 그래서 중국의 0%대 성장은 한국의 성장에도 지금 데미지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런 저성장 국면에는 코로나 집단 봉쇄가 있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 소비, 집값 침체 등 총체적 상황이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9.3%,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1% 낮아지면 한국의 성장률도 0.1에서 0.15 정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닥터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구리의 지금 가격이, 별명이 닥터 쿠퍼, 구리가 이 가격이 경제 침체를 나타낸다는데, 자동차, 건설 등의 필수적인 원자재인 구리가 올해 초 대비 33%가 지금 하락했다. 자, 지난주에 지금 아직 미국이 금리를 1%라는 울트라 스텝을 하지 않았다. 다만 1% 하지 않겠느냐. 지난주 미국이 13일 날 미국 시간으로 9.1%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록했다. 그런 고물가 결과가 나왔고, 중국의 저성장 악재가 나왔는데, 원화의 가격이 13년 2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잡다가 경제 망친다 해서 시진핑이가 돈 풀기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돈을 푼다고 될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만 더 부추길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은이 0.5% 빅스텝을 했죠. 지난주에요. 그래서 미국의 결과가 나오는, 이 물가 지수가 나오는 날 아침에 선제적으로 했는데 빅스텝 약발이 전혀 안 먹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재 수입이 늘게 되면서 지금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원화값이 하락을 하고 금리 역전되고 있는 한미 간의 이 관계도, 이 상황이 악재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상장사의 절반이 주식이 고점 대비 40%나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식이나 환율 이런 부분에 방어 대책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이 원화의 경우 외환 보유의 급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당국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국의 개입은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구나라고 외부에 비춰질 수 있는 위기 스스로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항상 엉터리, 기껏해야 1350원, 1400원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해질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11.3%가 올랐고, 달러 대비 유로화 등 세계 모든 통화가 다 약세. 중국도 보이자 반등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G2와 동반 침체를 하고 있다. 중국은 0% 성장, 미국은 9.1% 물가 상승. 자, 여기에 지금 슈퍼달러라는 이 달러의 상종가가 한국에서 올 들어 21조 원, 160억 달러가 유출이 돼버렸고,
신흥국에서 총 107조가 유출되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통화 긴축 강화를 할 때는 미국 경기의 침체 확률이 60%다. 중국도 L자형으로 계속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EU도 천연가스, 즉 러시아와의 지금 가스 문제로 인한 침체가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대공황을 폭발시킬 경기 침체 확률이 이 미국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상시켜 갈 때 현재 상황에서 60%까지의 그런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제넷 알렌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 오는데 이제 한미 통화 스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한미 통화 스왑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왜 미국이 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미국이 좀 옛날처럼 맺어주겠지만 시간을 좀 끌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한국의 고위 당정회의를 어제 했죠. 국민의힘 권성동과 한덕수 등이 했지만은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는 거하고 미국이 해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이 와중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폐업으로 중고기계가 지금 경기도 시흥의 시화기계 유통단지 앞에 길가 120m에 달하는 폐업에서 나온 중고기계의 행진이 지금 있고요. 코스피 거래액이 하루에 5조 원대까지 뚝 떨어져서 이 작년 1월 3,000포인트대 비해서는 87%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라스트 맨 스탠딩,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죠. 자, 영화 제목인데 프로레슬링의 양 팀에서 마지막 이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그래서 싸우는 룰이죠. 그래서 경제에서도 이제 그야말로 끝장을 보는 경제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출구도 없고 우군도 없는 경제 위기다. 각자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위기다라고 동아일보에 논설 실장이 있었습니다. 한쪽이 노가웃 될 때까지 싸우는 라스트맨 스탠딩 경기 닮은 꼴이다. 고통 감내 없이는 피투성이의 패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 이후에 40년 만에 덮치는데 이번 위기가 훨씬 더 복잡 미묘하고 지정학적 위기까지 이중 삼중으로 겹쳐 있어서 이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 당시는 이 소련 중공이 그래도 철의 장막에 있어서 고려 요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신흥국이라는 브릭스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방국가 G7이 지금 나머지 서방국가를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제는 이 세계에 지도 국가도 없고 지도하는 이념도 없고 기구도 없고 각자가 자기가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의 빅스텝은 소박한 시작이고 금리 행진을 지금 끝없이 시작하면 아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게 될 건데 참을 수 없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과정에서 B2 가계와 한계 기업들이 전부 터져 나가게 될 것이고 한국은 미 연준과 금리 차이가 나지 않게 그냥 쫓아가야 될 거고 그 차이가 커지면 스리랑카처럼 무정부 상태가 날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쯤에는 한국에도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올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데미지를 입게 될 것이다.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현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뭔 생각에서 저렇게 일단 뭐 급한 불 끄고 보자고 아무 생각 없이 B2 연끌 경감시켜 주겠다고 노는 거냐.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작은 대책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지금 도대체 이번에 맞이할 위기의 규모에 대해서, 위기의 크기와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정부 내에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인가? 윤석열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